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 중 지적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초 과정은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가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오늘 볼 내용은 여러분 책 306쪽을 보세요. 306쪽. 자, 먼저 그 지적이란 국가가 또는 국가기관이 통치권 미치는 전 국토 간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련 사항을 등록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 이야기합니다. 잠깐 소개해 보죠. 오늘 보니까 낯선 얼굴이 몇 사람 보입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공시법령은 지적과 등기가 있는데, 먼저 그 지적 관련 내용은 국가가 또는 국가기관이 전체 국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지적의 지자는 땅 지자 쓰고 있죠? 땅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건물은 포함되지 않고 바다도 아니고 토지만 대상이 되죠.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자, 필지란 토지의 기본적인 등록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필지에 관해서 토지 표시, 즉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좌표와 면적 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대체 지번 어떻게 부여하고 지목은 모두 28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좌표와 면적 관련 내용을, 경계가 빠졌네요. 경계와 면적 요 관련 내용을 지난 시간에 그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런 토지 표시와 그리고 소유자, 누가 과연 그 토지의 주인 되는가, 혹은 그 토지는 몇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 소유자 관련 사항을 등록하는 게 지적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쭉쭉 파악해 왔고,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등록한다고 해 등록은 대체 어떠할까 우리가 지적 공부해야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 4장이 바로 뭐가 나와요? 지적 공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책 306쪽에는 이래서 지적 공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지적 공부에는 앞서 공부했던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련 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과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 공부 나누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이 있고, 두 번째 도면이 있는데, 지적 공부 종류는 모두 7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와 그리고 소유자의 관련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개괄적 이야기하는데, 소유자 관련 사항은 요 대장에만 들어갑니다. 도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적도 임야도만 지칭하고 있죠. 소유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록한다 이야기하지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장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구토에 애우려고 애를 안 써도 좋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나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건 누구랑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종류가 4개 있다 얘기하는데 또 뭐가 있나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아마 지적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용어가 낯설어요. 대체 공유지연명부가 뭐고, 공유지연명부. 바쁠 때는 다 쓰지도 않아요. 그냥 공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가지가 대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을 전문적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대장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것만 염두에 뒀어요. 근데 조금 더 보니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것도 대장이라 불러준다. 그럼 대체 그 내용에 어떤 걸 등록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 뒤에 소개됩니다. 일단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도면이란 토지 표시를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그림으로. 자, 도면에 선으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대장에는 뭐가 쫓아나와요? 지적도. 임야대장에는 임야도가 쫓아나옵니다. 자, 토지 표시를 뭘로? 그림으로 표시하는데 선으로 표시했다. 근데 토지 표시를 좌표로 표시합니다. 좌표.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우리가 사실은 그 도면하면 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이야기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표현되기를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 그래요. 뭐라 얘기합니까? 대장의 형식 같은 대장 형식의 뭐라 불러요? 도면. 이게 그럼 대장인가요? 도면인가요? 우리 한글만 해석하면 도면이죠. 다만 형식은 어떤 형식? 대장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함께 도면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말이 길으니까 이것도 그냥 줄여서 저는 경자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경자등. 그래서 7가지가 바로 지적 공부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종류를 뭐 애울라 할 필요 없고 그냥 4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확인되면 되겠고. 그럼 대체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참여 조건이 어려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뭘 등록할까? 토지 표시. 어떤 게 등록되는가? 또는 어떤 게 등록되지 않는가? 공유전명부에 특별히 등록되는 게 뭐가 있는가?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처음 준비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한 10여 가지 나오는데 몽땅 애울 겁니까? 애우는 게 아니라 자가 반복해 보면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올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전산화 시키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 불러줘요? 지적하일. 또는 다른 말로 정보 처리 등록부라 이야기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용어를 제가 보게 되면 참 말이 참 안 맞아요. 정보 처리 시스템. 무슨 얘기예요?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저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그냥 정보 처리 시스템. 어쩌면 옛날에 썼던 지적 파일 더 적합한지도 몰라요. 파일 형태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 그 기술이 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파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파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런 도면인 채로 우리가 두고 있어요. 이걸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지적 파일 혹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럼 옛날에 이런 전산화 되기 전에 이런 지적 공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 토지가 누가 주인인가 알려주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보관을 잘했어요.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저는 장부를 소위 지적 서고에 보관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지적 서고는 과거에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만은 옛날에 그 관청 청사를 짓게 되면 웬만한 곳은 굴을 다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중요한 주민등본, 호적등본 관련된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왜? 전쟁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완전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누가 주인인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 해서 이 청사마다 이 굴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굴 같은 게.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 관공서 짓게 되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접근을 금지시키는데 지금은 뭐 그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이걸 하지 않아도 그냥 조그만 파일에 전자적으로 저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연상해서 그럼 지적 공부를 어디다 보관할까? 여러분 책은 306쪽에 끝에 세 번째 줄입니다. 어디다 보관한다고 그래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보관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서고가 제가 지금 소개했던 동물 등의 그 개념입니다. 이런 그 보안 장치가 잘 된 방에 책장처럼 서고를 싸가지고 보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영구 보존합니다. 영구 보존합니다. 어디에? 지적 서고에 영구 보존한다. 반출될 수가 없다. 근데 예외, 오른쪽 건너오세요. 만약에 전쟁 같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때 예외적 반출할 수 있다. 어떤 목적으로? 안전한 장소, 옮길 목적으로 예외적 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시도지사의 승인받는 경우도 반출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천재지변 등 발생할 때 누구 승인받아요? 천재지변 누구 승인받아요? 여러분 엊그제 그 지난주네요. 그 포항에 지진 발생했죠? 승인받았나요? 안 맞잖아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천재지변 발생하면 당연히 반출이 가능해요. 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아시겠죠? 이런 건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말고 기타 위급 반상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 누구 승인받아요? 시도지사. 이런 뜻입니다. 하니까 천재지변, 전쟁, 기타 준하는 상태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떼서 여러분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교묘한 시험 문제는 전쟁 같은 천재지변 발생할 때 시도지사 승인받아 예외적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여러분 주의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지적서구에 영구 보존하는데 요 지적 파일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보관합니까? 이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걸 보관토록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전산지역본부에서 보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람,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열람 신청해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근데 지적 파일,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누구도 가능해요? 읍면동장.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적공부의 열람은 소관청에 신청한다. 가능하죠?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되겠죠? 예,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열람 등 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 납부가 되는데 수수료. 이게 또 가끔 시험에 나와요. 수수료 뭘로 낸다고 그래요? 수입 증지. 자, 우리가 수입 증지가 있고 수입 인지가 있어요. 인지가 있는데 일단 결론. 우리가 지적 공부의 열람 관련 수수료 뭘로 낸다 하죠? 수입 증지가 됩니다. 증지. 자, 인지와 증지의 차이점 뭐가 있나요? 인지와 증지의 차이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법 공부하죠? 할 겁니다. 요 인지는 국세의 개념. 그리고 증지는 지방세 개념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봐주면 돼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예, 술 먹을 때는 누가 도움됩니까? 국가가 도움됩니다. 담배 좋아하세요? 담배 피면 누가 좋아해요? 국가가 좋아합니다. 이 말 뜻은 세금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뭘 냅니까? 국세를 냅니다. 국세. 알 수 있죠? 국세 내는데 이런 데는 보통 수입 인지가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적 관련 주무관청은 누가 되죠? 지적소관청. 이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따라서 뭘로 수수료? 수입 증지로 냅니다. 알 수 있죠? 해서 지적제도 관련 내용은 99%가 수입 증지예요. 그런데 인지 낼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쯤에 설명이 될 겁니다. 알 수 있죠? 99%가 수입 증지다. 근데 수입 인지 내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 내용은 이따 강조하면서 한번 내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가 대장 종류 4가지가 있는데 그럼 과연 지적공부에 뭘 등록할까? 가장 먼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어떤 사실을 등록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토지대장은 지난 1912년 처음 나왔고 임야대장은 1918년 처음 나왔던 지적공부가 되는데 연도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궁금하죠? 토지대장에는 어떤 토지가 등록될까요? 임야대장에는 어떤 토지가 등록될까요? 대장은 2가지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 총 몇 개의 지목?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요 중에서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럼 대체 총 28개 토지 중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혹은 토지대에 등록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 대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전답은 어디? 임야대장. 임야가 토지대장입니까? 또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는 임야대장. 요 4가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디에 등록되는가는 조금 지나면서 내용을 여러분 파악하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전국투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어디에? 임야대장에 꼭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네. 자, 등록사항을 봅니다. 여러분 저기는 박스로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종류가 자그마치 12가지가 있어요. 이걸 암기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먼저 공통적으로 파악할 내용이 있어요. 대장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다. 어떻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대장에 공통적 들어갈 사항이 있다. 대장에 어떤 게 있는가? 먼저 여러분 어떤 것이든 소재와 지번은 토지 이름이다. 해서 어떤 공모든 다 들어가요. 가능하죠? 소재 이름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는가? 지번 들어갔고 그리고 지목도 다 들어가는가? 이건 아닙니다. 토지임야대장은 지목이 들어가지만 공유전명은 지목이 또 안 들어가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공통적 들어가는 것,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소유자의 관련사항,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 관련사항과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사항입니다. 소유권의 변동사항. 이것들은 꼭 들어갑니다. 모든 대장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한번 정리한다면 동그라미 1번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4번의 소유자, 5번의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 원인. 이런 것들은 어디에? 대장 4군데에 공통적 들어갑니다. 알 수 있죠? 자, 이런 분류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할 때 이런 감이 잡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강조해 보죠. 이 시간은 뭐 애울라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만 하고 지나갑니다. 먼저 토지임야대장에 소재와 지번 들어간다. 좀 전 강조했죠. 소재와 지번은 토지 이름과 같기 때문에 어떤 지적 공모도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몽땅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목이 들어가는데 지목은 4군데만 등록이 됩니다. 어디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정식명칭. 과수원은 뭐라 써줘요? 과수원은 뭐라 써줘요? 대장에? 과. 목장용지는?
목. 광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했죠. 토지며 대장은 정식명칭을 써라. 과수원은 화수원.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광천지는 광천지. 다 써주는 겁니다. 이게 정식명칭. 또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지목이 들어갑니다. 뭘로 쓴다? 부호로 쓴다. 대개는 첫 번째 문자를 씁니다. 과수원은 과, 목장용지는 목이라 써줍니다. 자, 감을 잡았겠지만 그렇다면 지목은 몇 군데만 등록돼요? 4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에 부호로서 들어갑니다.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면적의 기본 단위는 제곱미터인데 우리가 면적에 등록받지만 단단위까지 면적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점에 첫 자리 등록될 때도 있다. 근데 면적은 오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들어갑니다. 몇 군데만? 2군데만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과 또는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원래 소유자만 달랑 써주면 안 돼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들어갑니다. 왜? 계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소유자의 표시가 꼭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왜? 그 땅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름이 아니라 뭘 씁니까? 명칭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혹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써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우리가 더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 일자와 변동 원인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자, 누가 토지를 소유한다면 몇백 년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때에 따라 이걸 제3자 팔 수 있겠고 승계가 될 겁니다. 바뀔 때마다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기재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의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집원은 집원 기억나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본문만 쓰는 경우 있고 부원과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집원은 사람과 비합니다. 사람의 뭐가 같나요? 사람의 이름과 같다. 주민번호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 수 있죠? 예. 자, 집원은 뭐와 같다? 집원은 사람의 이름과 같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나요? 다 달라요? 달라요. 알 수 있죠? 토지마다 집원이 있죠? 근데 토지마다 토지의 개별성, 특정성을 위해서 뭘 줘요? 고유번호 줍니다. 사람과 비교한다면 사람이 뭐가 같아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아요. 알 수 있죠? 여러분 혼동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면 혼동이 돼요. 그냥 우리 공부할 때는 집원은 겹치는 게 없어. 두세 개가 없어. 이름이 우리 하나 있는 것처럼 토지의 이름이야. 가능하죠? 근데 사람마다 뭐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이는 토지에 뭘 준다? 고유번호 주는 거와 똑같아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의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모두 몇 단위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13단. 지금 또 세는 사람이 있어요. 세봐야 한번 13개 나오나? 맞아요? 맞아요? 예. 13단위입니다. 자, 앞에는 생년, 월, 일 나오죠? 이게 몇 단위인가요? 6단위가 됩니다. 자, 7번째 뭐가 나와요? 예? 성별. 1번 나올 때 있다. 누구를?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중성이었다. 중성. 3번은? 예. 2000년 이후 태어난 남자. 4번은 2000년 이후 태어난 여자. 옛날에 이것뿐이 없었어. 1번, 2번뿐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벌써 17년 됐네요. 여러분 주민번호가 혹시 넘었죠? 1번 하면 2번이죠? 예. 근데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은 3번, 4번도 있어요. 뒷자리가. 아시겠죠? 이걸 보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뒤에 행정구역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의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것만 딱 보고 어느 지역에 살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뒤에 번호 보고 파악이 됩니다. 자, 이처럼 주민번호 모두 13단인데 토지 고유번호는 모두 몇 단인가요? 몇 단입니까? 고유번호? 예? 19단입니다. 19단위. 자, 어찌 19단위가 되는가? 토지 고유번호는 먼저 행정구역을 표시할 때 10단위, 지번을 대장을 표시할 때, 이런 책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한 단위, 그리고 지번을 표시할 때 본번 4단위, 부번 4단위 모두 8단위, 합쳐서 모두 몇 단위? 19단위가 돼요. 자, 다시 소개합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단위가 있지만 토지는 고유번호가 19단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민번호와 고유번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생일에 같을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토지 고유번호 같은 게 없다. 이는 토지를 개별화시킨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의 10단위, 대장 1단위, 지번 8단위 표시되는데 대장을 표시할 때 모두 한 단위라 표시하는데 요 대장은 한 단위로 표시하는데 그 숫자가 1 나온다. 1 나온다면 이건 뭘 의미하죠? 토지대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토지대장 가는 곳에 항상 뭐가 나와요? 지적도가 나와요. 지적도. 알 수 있죠? 1 나온다면 뭘 얘기한다? 토지대장.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2가 나온다면 뭘 얘기해요? 임야대장. 그 뒤에 뭐 나와요? 임야도가 나와요. 또 만약에 3이 나온다면 그 뒤에 뭐 나올까요? 예? 3 나온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저는 줄여서 그냥 경자등이라 쓸 겁니다. 여러분께 이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가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경계를 뭘로 표시합니까? 좌표. 아주 정밀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좌표로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몽땅 뭘로 표시돼요? 숫자. 이래서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올까요? 토지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속은 또 뭐가 나와요? 지적도가 나와요. 근데 지적도에는 그 뒤에다 써줘요. 뭐라고? 좌표라고. 이건 뭘로 만든 지적도라고? 좌표로 만든 지적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번 28회 시험 문제. 어떻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되는 지역은 지적도가 있는데 그 앞에 수치라고 쓴다. 수치라고 쓰지 않고 뭐라 써요? 좌표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차츰 뒤에 공부되겠지만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제가 줄여서 경자등이라 표시했어요. 이런 지역은 아주 정밀하게 경계를 좌표로 표시하고 있다. 근데 그 토지 형상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뭐가 나와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쫓아나오는데 지적도는 자 7번 봅니다. 이것은 일반 지적도와 좌표 지적도가 다르다. 이래서 여기는 뭐라 써줘요? 좌표라고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일부러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를 일명 좌표 지적도라 불러준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죠. 예. 어떤 지역에 토지의 고유번호가 세 번 하면 19개입니다. 내가 썼으니까 토지 고유번호가 있다. 이 토지는 어떠한 지적번호를 작성 비치할까요? 어떤 거? 경계점
임차표 등록부. 뭘 보고 알아요? 예, 3도 그냥 3이 아니라 11번째 3을 보고 안다. 아시겠죠? 이게 고유번호 보는 요령입니다. 이 앞에 3이 아니라 11번째 3. 이걸 보고 안다. 1 나온 다음에 어떤 것? 토지대장. 2가 나온다면 임야대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유번호 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11번째 숫자에 주목해라. 알 수 있죠? 뭐가 나오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를 개별화, 특정화시키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거의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 혹시나 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책에도 그림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지적도 임야들은 필지마다 조그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자그마치 여러 단위 숫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목도 뭘로 쓰는데? 부호로 쓰는데 부호로 쓰는데 쓸 여지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토지고유번호 모든 문부에 다 등록된다. 다만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리한다면 토지고유번호는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지만 어딘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여러분 넓게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는데 그 번호를 써준다. 그 다음에 10번째 필지별 대장번호와 임야대장의 장번호. 만약에 토지 임야대장이 여러 장 될 때 1장, 2장, 3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장번호. 그 다음에 축척이 있다, 축척. 자, 여러분께 내가 축척은 지목과 함께 보라고 소개할 겁니다. 축척. 자, 축척은 종류가 모두 7가지인데 앞에 몇 번 차례 소개했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리고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리고 6000분의 1. 모두 몇 가지? 7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적도상의 축척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근데 축척은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토지대장과 어디에? 임야대장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2군데 더 들어갑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거기는 안 들어가고 지적도와 임야도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축척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전 소개했던 내용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예? 축척 말고 뭐가 또 있나요? 지목이 바로 그래, 지목. 토지 임야대장에 뭘 등록한다?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에 뭘로써? 부호로써. 이런 내용이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뺑뺑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 봐서라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보고 지나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표시하우스의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도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번, 11번, 12번 요 3가지는 오직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3가지가. 어떤 게 있죠? 토지 이동 사유, 언제 변경됐는가 그 내용이 이동 사유,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그리고 개별 공시가와 그 기준일. 요 3가지는 어디에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방식으로 이 내용이 봐줘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박스에 넣어놨죠?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소개한 대로 어디에 왜 등록되는가, 고유한 등록사항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 3번쯤 강의를 때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 감이 잡히질 않아요, 절대. 하니까 3번쯤 반복할 때 감 잡힌다라는 느긋한 마음을 갖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2번째 공유전 명부. 자, 공유전명부란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합니다. 가능합니까?
자, 보통 한 필지는 주인이 한 명인데 한 토지를 몇 명 이상?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이 토지만 별도 묶어 정리한 것, 이걸 말합니까? 공유지 연명부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개념이다. 공유전명부란 한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할 때 작성되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라 이야기한다. 중요한 건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것? 소유자의 지분. 자,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한다는데 각각 얼마씩 갖고 있을까? 이걸 뭐라 불러줘요? 지분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와요? 소유권의 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당연히 지적 공모되기 때문에 뭐가 표시된다? 소재와 지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목, 면적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소재와 지번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분. 어떤 지분? 소유권의 지분. 왜? 소유자가 몇 명이니까? 2인 이상이 되니까. 아시겠죠? 나머지 또 보세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소유권의 변동일자, 변동원인 3, 4번은 묶어도 된다. 뭘로? 대장에는 다 들어간다. 몇 가지에? 4가지에 몽땅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도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필지별 공유전명부의 장번호. 공유전명부가 2-3장 될 때 그 장번호 써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 이야기하지만 공유전명부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만드는 장부를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등록사항 어떤 게 있다? 소유권의 지분. 뜻이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대장은 4가지인데 왜 3번입니까? 토지임야 대장을 함께 받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3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자, 대지권이 뭡니까? 대지권. 대지권이 뭔가요? 대지 가지는 권리? 예? 네. 자, 지적 대상은 뭐죠? 토지만 그 대상이다. 어떤 토지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아시겠죠? 근데 이 땅 위에는 건물이 있을 수 있겠고, 뭐, 하천도 있을 수 있겠고, 저수지도 토지가 됐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모습 잠깐 보니까 보통은 한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지키지 약간 뭐가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필지에 한 동의 건물을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필지에 이런 수십 개의 뭡니까? 구분 소유, 구분 건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을 뭐라 하냐면 건물이 집합되어 있죠? 뭐라 불러줘요? 집합 건물. 그리고 각각 따로 구분해 쓰고 있죠? 또 뭐라 불러줘요?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연립 등을 말해주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일반 건물, 이건 무슨 건물? 구분 건물. 일반적으로 저는 시골 살고 있는데 내 한 필지 땅에 집이 한 채입니다. 아, 창고가 하나 있나요? 창고도 집 포함시켰어요.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필지 한 건물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땅이 좀 크겠네요. 이런 큰 땅에 수십 세대의 건물이 혹은 수천 세대 건물이 질 수 있겠다. 왜? 아파트가 한 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죠? 자, 이건 갑의 자기 땅에 집을 진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 땅은 갑이 주인이에요. 반면 이 땅은 누가 주인인가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알 수 있죠? 아파트 주인마다 살 때 건물만 산 게 아니라 뭐도 함께 샀나요? 땅도 함께 샀어요. 땅도. 근데 아파트 세대마다 면적이 다를 수 있죠? 면적 비율 따라 땅을 나눠줍니다. 면적 비율 따라. 알 수 있죠? 이게 갑, 을, 병 순서라면 이게 갑, 을, 병 이런 순서로 땅을 나눠줘요. 이게 갑의 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불러줘요? 대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 대지권. 자, 학문적 표현한다면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무엇을? 권리를
대지권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 아파트 주인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뭐라 한다? 대지권. 자, 대지권인데 또 한번 쉽게 소개합니다. 이건 갑의 땅, 갑의 건물. 갑이 땅은 납두고 건물만 팔 수 있나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아시죠? 내가 맘만 먹는다면 땅은 납두고 건물 팔 수가 있어요. 아시죠? 거꾸로 건물 납두고 땅만 팔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하다. 왜? 우리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중에 공부하지만 토지는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죠? 반면 이 101호가 똑같이 건물 납두고 자기 땅입니다. 이게 이 땅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102호가 건물 납두고 땅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토지는 분리처분 가능한데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되면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래서 특별히 이걸 대지를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 수 있죠? 대지 관련 권리란 얘기예요. 대지권.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다면 대지권 등록부란 뭘 얘기할까? 우리가 토지임야대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마다. 알 수 있죠? 반면 공유전명부는 어떤 게 있나요? 한 토지를 2명 이상이 뭐합니까? 공동 소유할 때. 그렇다면 대지권 등록부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토지? 아파트 등이 서 있는 땅만 묶어 정리한 겁니다. 이걸 뭐래요? 대지권 등록부라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이건 모든 토지 다 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가 서 있는 땅만,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서 있는 토지대에서만 뭐가 있나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거 빼놓고 건물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전유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등록상. 여러분 책에는 거의 끝에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6번, 7번, 8번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요게 가장 중요한 등록상.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왜? 성질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질상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파트의 면적 비율 따라 뭐가 있나요? 토지의 지분도 나와요. 아시겠죠? 따라서 뭐가 또 있다?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 소유권의 지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의 지분은 어디에 등록될까요?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명부 두 군데만 들어가요. 아까 제가 강조했죠? 여기는 어떤 것? 소유권의 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은 오직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만 들어간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권 지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어야겠다. 알 수 있죠? 예.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확인해 볼 겁니다. 역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재와 지번 들어간다. 이제 감이 잡히죠? 소재 지번은 모든 공부에 다 등록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이나 면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유자 성명 명칭, 소유권의 변동일자 변동원이 2번, 3번도 보고 지나가죠? 왜? 태장에는 이건 꼭 들어간다. 아시겠죠? 소유자의 표시와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일자가 꼭 들어간다. 그리고 토지에 고유번호가 있다. 고유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 빼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굵게 써놨죠? 소유권의 지분. 6번째 대지권의 비율. 7번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이 말 뜻은 건물 명칭 이게 있다면 이게 만약에 신동 아파트라면 신동 아파트 이건 뭐예요? 건물 명칭. 이 건물 명칭. 그다음에 101호면 101호 이게 뭔가요? 전유 부분의 표시 이겁니다. 이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뭐 101호. 그다음에 건물 명칭 신동 아파트 101동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집합 건물별의 대지권의 등록부에 장번호 이런 게 있다. 가능하죠? 네. 이래서 여러분께 그 지적 공부중 먼저 대장 관련 내용을 소개했고 잠시 쉬었다가 도면에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